43번 보겠습니다. 18년 YJ 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이 또 주어져 있죠. 항상 경제학 문제에서는 가정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일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일반적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모양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박스안을 보겠습니다. 17년에 YJ 시장 균형 가격은 70만원, 균형 거래량은 500만원인데 여기가 중요하죠. 밑줄친 변화. 18년에 YJ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상승하였다.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상승하였다. 자, 이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니까 이것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가 있고요. 부품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즉 비용이 상승하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는, 즉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기 1번 보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죠. 2번 균형 가격은 낮아진다.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공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4번 소비자의 잉여는 감소한다. 공급이 줄어들면은 균형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하는 그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5번 사회적 후생은 감소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균형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구성된 사회적 후생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휘발유란 제어가 나왔죠. 5만원어치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는 반면, 경유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항상 40리터 넣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휘발유는 일정 금액만큼을 이제 구입하는 그 소비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경유는 일정한 양 40리터만큼씩만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 수요 함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기술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면 어떤 현재 균형 상태에서 휘발유 공급이 감소하고 경유는 이제 공급이 증가할 때 휘발유 시장과 경유 시장의 그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걸 묻고 있네요. 그리고 가정은 휘발유 시장과 경유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각 시장의 이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그 외부 충격은 일단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감소하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서, 일반적인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가정했을 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겠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 함수가, 이 각 시장의 수요 함수가 어떤 모습일 때 이제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균형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 함수의, 시장 수요 함수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수요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휘발유 시장의 소비자들이 항상 5만원어치를 산다고 했으니까 휘발유를 제와 X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PX라고 놨을 때
이 수요량 곱하기 가격이니까 이게 얼마다? 이제 5만 원이라는 거죠. 이 소비자들이 항상 이것을 만족하는 소비를 한다는 건데요. 얘를 수요 곡선을 그리는 평면에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x축은 수요량 x, y축에 해당하는 것은 이 x제의 가격 px가 되겠고요. 얘는 px에 대해서 정리하면 x분의 5,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을 리터당 가격이라고 보면은, 예를 들면 만원인 선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면 리터당 만원인 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만원, 그러면 이 5만원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5리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면적이 5만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격이 절반 수준인 5천원이다, 리터당 5천원일 경우에 이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은 이렇게 돼서 10리터가 되면 역시 이 밑에 이 면적도 5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소비를 한다는 거고, 이 개별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고, 이런 소비자들이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 N명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동일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 1만원이라는 가격 하에서 전부 5리터를 소비하게 되니까 이 시장 안에 소비자들이 N명이 있다고 할 때 여기는 이제 5N 리터가 될 것이고, 여기는 10N 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곡선이 결국 이 휘발유 시장의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휘발유 시장의 수요 곡선 D라고 놓고요. 문제에서 이 휘발유 시장의 그 공급 곡선은 우상향 한다고 했으니까 우상향하는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휘발유 시장의 공급 곡선 X라고 놓고요. 그럼 최초의 균형점에서 지금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경제의 충격이 휘발유의 공급에 이제 가해졌는데, 공급이 이제 감소했다고 돼 있었죠. 그렇다면 이 휘발유 공급 곡선이 좌상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얘를 이제 S 다시라고 놓으면은 균형점이 이 좌상방으로 약간 이동하게 되겠죠. 얘를 E 다시라고 놓으면은 결국 기존의 균형의 가격보다 좀 상승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유를 알아봐야죠. 경유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수요 곡선이 이제 나타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이제 경유 시장의 개인의 수요 함수를 그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유는 이제 재화를 Y라고 두고요. 가격은 그러면 이제 PY가 되겠죠. 근데 이 경유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항상 일정한 양만큼 40리터를 넣는다는 거예요. 즉, 이 소비자는, 이 경유 시장의 소비자는 모두 이제 그 경유 시장 가격에 상관없이 이렇게 항상 40리터를 이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의 수요 함수는 이러한 이제 수직선의 모습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도 역시 휘발유 시장과 마찬가지로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무수히 많은 이 소비자들이 어떤 뭐 N명이라고 하면 N명의 소비자들이 이 40만큼의 경유를 수요하는 이러한 수직선의 수요 함수를 가지게 될 건데, 얘를 역시 그 수평합을 하면은 결국 이 시장에 N명이 있다고 해보면 결국 얘는 이제 40N이 되겠죠. 이게 바로 경유 시장의 수요 함수, 시장의 수요 함수 D가 되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 경유 시장 역시 공급 함수가 우상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S가 있고, 그런데 외부 충격, 즉 경유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S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S 다시로 이렇게 우상향,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초의 가격보다 최초의 균형점이 이제 여기 위였는데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즉 최초의 균형 가격보다 균형 가격은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휘발유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경유 시장에서는 하락하게 되니까 문제에서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거를 만약에 만났을 때 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이 시장 수요 함수를 도출하는 게 잘 안 떠올렸을 그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이 문제는 친절하게 만약에 찍어서 푼다고 할 때 답을 이제 제대로 모르지만 답은 2번을 고를 수 있게 이제 보기 구성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뭐 이 첫 번째 문장을 그냥 보다가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 공급 곡선의 모습을 이제 이동 방향을 보고 휘발유는 공급 곡선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이 오르겠지. 그리고 경유는 공급 곡선이 증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겠지 해서 2번을 이제 찍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신 이제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경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40리터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된 수요 함수를 이제 생각해서 정확하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만,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항상 5만원치 넣어주세요 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이제 가격 5만원인 선에서 수요 함수가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걸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px 여기 x 여기를 px라고 했을 때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에 5만원치씩 항상 사니까 가격 5만원 선상에서 항상 얘는 수평인 이런 수요 함수를 갖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이 이제 흐르셔가지고, 그러면 얘를 이제 수평으로 합해도 결국 시장 수요 함수도 이렇게 수평이고, 근데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충격은 휘발유 공급이 감소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S-가 돼서, 그러면 이렇게 좌측 이동해도 균형 가격은 5에서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보기를 보니까 여기 휘발유 시장이 불변돼 있네, 이렇게 해서 5번을 찍고 넘어가서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경유 시장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근데 경유 시장은 이렇게 돼서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기에 휘발유 시장 불변이면서 경유 시장 하락인 게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쫓기다 보면은 그냥
공급이 감소하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경유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2번을 그냥 찍고 이제 정답은 고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결국 이렇게 균형의 이제 이동과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포인트라는 거를 잊지 말고, 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에 있는 설명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이제 완벽하게 소화해서 다음에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도 다 풀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